자, 이제 논리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 논리 완성 문항의 74%는 중이래요, 중.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보면 문법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고, 뭐 독해 같은 경우 이렇고, 어휘 동요 이런데, 사실은 이제 독해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이 좀 돼서 나오지만, 논리, 문법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운 문제, 중 정도 되는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단어형이 좀 아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정답의 문제는 항상 선택지에 있어요. 선택지를 몰라. 선택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에서 사실 좀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나 상위권 학교 서성하는 논리를 좀 잘 못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정말 논리 독해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문법은 내가 들어가서 나온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아까 문법 사항들 정도 암기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해놓는 거, 그 정도까지만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논리 독해는 지금부터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확한 구조 분석 능력과 단어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는 정말 이제 그때 여기부터는 이제 그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이제 난이도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도 말한 중앙대, 인하대, 서울시대, 한양대, 건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외대, 홍익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쉽게 나오고, 건국대도 사실은 여기에 있지만 학생들이 느껴지는 거에서는 약간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대도 사실 막 그렇게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건대는 체감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이제 요 위에는 왜 어렵냐? 작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은 논리야? 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영역에, 독해에 가까워요, 얘네들이. 여기서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들 작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 문항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세 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논리 교수님들한테 논리 구조가 되게 많다, 여러 개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크게는 결국은 역접이냐 아니면은 순접이냐 뉘앙스냐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워드 단어를 찾을 수 있어? 하고 나서 반대되는 단어 찾을 수 있니? 아니면 연결되는 단어 찾을 수 있니? 너 해석 좀 하니? 가 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도 해석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사구들 또는 얘네들 나왔어요. 그리고 키워드 단어를 빨리 찾았어. 그러면 얘도 사실은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게 우리 기명 모의고사에서 단문 논리 드립니다.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답 단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기출을 풀면서 조금씩 해설을 해보시고, 이렇구나를 체득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저희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해도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면 논리는 결국 좀 어렵습니다. 근데 체감을 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알려주면 되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파악할 수 있냐? 제시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냐? 그리고 단어 알아? 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까지도 게임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어, 문법, 논리까지는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하듯이 퍼즐 맞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맞추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문제지, 사실은. 그쵸? 자,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유일하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세 가지 방향으로 어려워졌대요. 그러니까 지문 주제 추상도래요. 스피노자 신학 정치론, 기술 봉건주의, 알로스타시스 등 전공 개념이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 유형의 함정화, 나투루, cannot be infer.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문학 유형에 어려워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킬적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여러분의 해석하는 능력, 독해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해석이 40, 문제를 푸는 스킬이 40, 배경 지식이 20입니다. 독해는.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리면 독해는 쉬워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안 맞물려지면 어려워져요. 10문제가 나오면은 2문제밖에 못 맞추거나 4문제밖에 못 맞추거나 6문제밖에 못 맞추거나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완벽하게 연결이 잘 되면 돼요. 자, 그리고 독해 안에서 어휘 어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논리완성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동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얘는 어려워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독해에서 동요를 물어본다든지 논리를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지문을 최대한 스킵해서 읽고 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만약에 그 지문을 내가 문제를 먼저 확인 안 하고 다 읽고 있었어. 그럼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그건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그거 다 읽고 있었어. 그럼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수님들마다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문제를 지문을 먼저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근데 결국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모든 거에 한 방향으로 똑같이 꽂혀요.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영어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면 돼요. 그 지문을 무조건 다 파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 문제만 맞추면 돼. 우리 그 주관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길이 지문당 문항수라고 되어 있는데 0.98.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죠. 이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주대 같은 유형을 보시면은 지문이 정말 길어요. 한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지문이. 그래놓고 대신에 아주대는 그래도 젠틀한 거예요. 4문제가 붙어요. 지문이 길면서 문항이 많이 붙은 건 정말 감사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이 길면서 한 문제 붙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중앙대. 근데 또 문제도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 읽어봐야 돼. 또는 뭐 부분일치가 나오면 그나마 나은데 부분일치도 사실 여러분 부분만 읽고는 문제가 풀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천대, 중앙대, 숙대, 한양대, 인하대, 가톨릭대 여기 지문당 문항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건국대도 사실은 옛날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쉬운 문제 뭐 이래고 뭐 한두 문제 틀리면 이제 떨어져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조금 체감 난이도가 약간씩 오르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긴 지문이냐 많은 지문이냐 아주대, 세종대, 성균관대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짧은 지문 뭐 이런 이건 앞에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석하는 능력하고요. 문제 푸는 스킬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쟤 왜 이렇게 잘하지? 또는 쟤는 독해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친구들에서 보면 이게 좀 잘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지.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채워가기 좀 어려운 좀 어찌 보면 교양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교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던 스피노자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난 정말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많이 나왔던 배경 지식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 정치, 법, 심리, 인지, 역사, 고고, 철학, 종교, 윤리, 문학, 예술, 얘네는 모든 대학에서 정말 아예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문이 8개, 9개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배경지식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설지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해설지 시험을 보고 나면 모든 해설지, 그걸 보고 조금 머릿속으로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 그리고 오수원 교수님이나 정호조 교수님 배경식 얘기 많이 해주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 앞으로 쓸 일이 없어요. 지금만 하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 난 좀 유식한 척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머릿속에 꼭 박아두시면 되지만 인생 살면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어디 가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려면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정도의 배경 지식만이라도 머릿속에 꾹꾹 담아 놓으세요. 토할 것 같더라도 꾹꾹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을 때 좀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을 했던 친구들 중에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태양의 서커스단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내한이 왔던 건데, 태양의 서커스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첫 단어부터 얘가 뭐지예요. 시르크 듈레어라고 되어 있어요. 걔네는 그게 이제 고유 명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불어일 거예요. 불어 원문을 그대로 써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영단어예요. 근데 뭔 소리야? 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친구들은 그것만 봐도 아 이거 태양의 서커스단이구나. 태양의 서커스단이 동물이 없습니다. 순수 사람으로만. 최초.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돼?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그 지문은 그냥 너무 쉽게 읽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고 계시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50%가 넘어가요,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는 거라도 또는 교수님이 주시는 거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꾹꾹 담아놓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는 꼭 나올 겁니다. 매년 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1개, 근데 작년에 26개 나왔어요. 26개면 한 학교당 한 개는 무조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분석한 학교가 26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나와요, 이제. 전 세계가 AI예요. 사실은 얘도 AI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분석해, 그렇죠? 저도 얘를 시켰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거 다 넣어서 한번 분석해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들 근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챗GPT 많이 쓰시고 제미나이도 많이 쓰시고 심지어 구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단 얘네에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챗GPT 생성형 AI 알고리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알잖아요.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환경. 왜냐하면 물이 엄청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에. 물이 엄청 들어가고 아무리 차단을 잘 해놔도 전자파가 옆으로 빠져나간대요. 데이터 센터를 세우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세웠을 때 그 옆에 혹시 거주단지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착공을 반대한다 막 하면서 난리가 난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사실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사회, 정치, 법, 뭐 심리인지 이런 세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딱 거기서만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제가 읽어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뭐 이제 사회, 정치, 법은 계속해서 늘었고 철학, 종교, 윤리, 기술, AI가 정말 많이 늘었고 심리인지,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든지 마음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챗GPT 자체가 아예 지문의 소재, 그리고 철학은 줄었다가
스피노자, 인식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나왔고 불평등, 이민, 젠더, 언론 자유, 계층 이동, 단골 6년 내내 1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따로 뭐 책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해지문에서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훅 나 이거 정답 근거 찾았어 하고 넘기는 거는 독해에서 좀 제일 어찌 보면 안 좋은 그겁니다. 한 번 정도는 해석본을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뇌리에 남겨놓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지문, 비슷한 지문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익힐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철학이야? 뭐야? 근데 그래도 한 번 본 거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책을 버리려고 봤더니 책이 이만큼이었어요. 저는 약간 좀 양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저는 진짜 그거를 다 꼼꼼히 다 보고 해서 나중에 쌓아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었어, 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 지문이 다 똑같이 나왔었어요. 아예 저것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기출을 거의 한 10개년을 풀었기 때문에 기출만 10개년 가까이 풀었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아주대는 두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건 봤던 건데 이런 것들이 한 지문씩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푸실 때 그리고 리뷰를 할 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독해는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사실 꼭 배경 지식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좋아요. 여유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나왔던 거를 요거 해보니까 철학 사상은 이런 것들: 기술분공주의, 신경과학과 우주론의 인식한계, 자유론의 반증 가능성, 기술의 AI는 아까 말했죠. 챗GPT 사후 훈련과 신뢰 구축, 그리고 AI 의료 도입, 낙관과 비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챗봇, 에코 챔버의 아동 발달,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 심리 인지 같은 경우는 지루함,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창의적 성장 이런 것들, 만성 스트레스와 뇌 저전력 모드, 소설 독서와 마음 이론, 그리고 애착 기록, 노력의 역설, 그리고 세대 계층 간의 이동, 히치하이킹의 역사, 캐비지 패치 키즈 인용 열풍, SNS 중독의 정의와 판별 기준.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이런 거 기사 나오면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 지문이라도 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서는.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던 지문들 이런 거에서 쌓으면 된다. 그냥 순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합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문법하고 어휘 동의어가 시간 대비 해수가 제일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이에요, 게임. 얘네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 안에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투입식 뭐 단기 한성 매일 끝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문법이 이론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하루에 문법 10문제만 풀고 30분 정도 정리된 이론서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그거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법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시간이 좀 다르겠지,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하시거나 담임선생님과 얘기하시거나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휘의 양이 좀 부족해. 동의어, 그럼 그건 시간을 많이 쏟아야죠. 근데 동의어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이런 친구들은 논리독해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시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독해가 제일 약하니까 제일 많이 해야겠어. 근데 난 독해 좀 괜찮으니까 조금 줄여도 돼. 그거는 각자 커스터마이징이 달라야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 권장 시간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권장해 주는 거고.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다 똑같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절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고요. 권장 배분 시간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맞히세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최소 이거는 하라 이거예요. 최소
최소 이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뭐 로드맵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이건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 요거 아까 얘기했죠? 많이 나오는 거. 요거까지만이라도 정리해 놓으세요. 나 문법이 약하는데 문법 지금 포기하고 싶어. 그럼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실 얘가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쉬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 풀고 나서 리뷰도 꼼꼼히 하시고. 아셨죠? 독해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출로 우리 위클리 보잖아요. 그쵸?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명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다 대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명 모의고사 너무 포멀 딱 정해져 있어. 탁탁탁탁탁. 그래서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 동요 10초, 단문 우리 제너럴 스트럭처 30초, 그리고 리트닝 익스프레션 1분, 그리고 단문 논리 30초, 장문 논리 1분. 그러면 논리 20번까지 푸는데 13분, 45분 독해가 항상 똑같잖아. 늘 항상. 그쵸? 근데 실제 기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항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겠구나를 지금부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앙대가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법하고 동요가 나왔고 11번부터 논리부터 독해까지 다 나왔어.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에. 그럼 올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럼 그랬을 때 내가 한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걸림이 소요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만 실제 시험장 가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결국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셨죠?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기출은 이렇게 나왔다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이면 다 끝났어요. 자, 편입령의 절반은 독해고 독해만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해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와서 원서 읽을 수 있으세요? 예요. 뭐 이제 이미 상위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중위권 정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원서를 안 본 학교는 없어요. 교수님들이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본 되게 약간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잘 안 해요. 난 이걸로 수업할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경영이든 뭐든. 이제 물론 이제 국어국문학과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원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전공을. 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전공. 언어학과는 이제 그 나라 말에 맞춰서 하겠지만 대부분의 과는 원서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8개 포인트, 그리고 정답의 단어 40분 형용사 이런 거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묶어서 암기하셔라. 그리고 논리 양성은 논리가 아니라 어휘에서 어느 정도 갈린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는 여러분 다 알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암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어들을 묶어서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문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독해 지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은 나눠 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 학교에서 몇 년도에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끝났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